세 번째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음양 오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이 세계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큰 거대한 리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구는 지구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자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태양계 안에서 자기의 운동성을 가져요. 근데 인간은 본인의 정신에 의해서 본인의 각자 고유한 패턴을 갖게 되거든요. 이거를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주이기도 해요. 사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사주를 보는 게 결국에 우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결국에 사주를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 오행은 지금 오행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행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요. 사주에서는. 그쵸? 어떤 사람은 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요. 그럼 이게 없는 걸까요? 목이 없고 화가 없으면 없는 걸까요? 아예 우리가 이 기운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기운은 못 쓰던데요. 맞아요. 잘 못 써요. 있는 사람들보다는 잘 못 써요. 근데 대운에서 들어오고 세운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은 언제나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글자들이 없다고 해서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기운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관찰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화를 쓴다는 게 도대체 뭐지? 목을 쓴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런 것들을 조금 관찰해 보셔서 만약에 배울만 하다 싶으면 배우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이랑은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해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네, 화가 없는데 화대운이 들어오면, 만약에 화대운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보여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이게 드러나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화대운을 충분히 쓰실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화대운에 또 다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장기로도 배속이 되는데, 화는 뭐 신소장, 목은 간담, 이렇게 되잖아요. 내 사주에 화가 없다고 해서 내 심장이 없는 건 아니죠. 목이 없다고 간이나 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약하거나 없으면 이런 기능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요. 사주가 다 이제 건강, 병, 약을 또 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는 거는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게 요거는 요렇게 한 칸씩 돌아가는 거는 생하는 거, 이렇게 건너서 가는 건 극하는 거. 사주를 본다는 거는 결국에 내 명에서 이 글자들의 관계성을 이뤄내는 거예요. 관계성. 이거는 힘의 관계예요. 힘의 관계. 역학이에요. 역학. 역학이 이 역학이 아니라 이 역학이기도 하고, 변한다는 점에서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점에서 행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극을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변한다는 점에서 역학이기도 하고 힘 관계라는 점에서 또 역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리 법칙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 법칙을 알면 법칙이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이치, 도거든요. 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아,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물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더 힘든 거구나.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외부에서 변화라는 요구가 왔을 때 조금씩 변하는 게 오히려 내가 에너지를 덜 쓰는 거구나. 더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거든요. 정지 에너지라는 게 있죠. 멈추려고 하면 힘이 엄청 들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힘이 들고,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에너지로 읽어내셔야 돼요. 에너지, 힘의 역동성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목이 단순히 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이 단순히 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네, 이게 땅 아래 뿌리가 있다고 하면, 네, 여기 이제 열매도 열매, 사과 이렇게 있겠죠. 여기 나무 가지랑 이파리도 많이 있고, 우리가 잘못 이제 물상을 배우면 나무랑 화랑 서로 다른 걸로 인식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나무 아래 이 뿌리는 어떤 역할일까요? 뿌리, 나무 오행 중에서 뿌리가 뿌리는 수의 역할이에요. 수. 네. 땅이 요 전체를 토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기반을 토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으면서 온갖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 게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에서 이 뿌리에 의해서 토양에 있는 정보들이라던가 토양에 있는 어떤 영양물질이라던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수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줄기잖아요. 큰 기둥, 이게 목이에요. 이게 목이에요. 네, 이게 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뻗죠. 쫙 사방으로 뻗죠. 가지 또는 끝에 있는 나뭇잎들 이런 거를 화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열매 꽃 자체를 화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로 확장됐다, 팽창됐다 이런 점에서 요거를 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꽃 자체를 토라고 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꽃 안에 수정이 되면 조그만하게 열매가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이 있으면 요 안에 조그만하게 열매가 벌써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를 토라고 보고 꽃을 토라고 보고 요 자체를 금이라고 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목이 나무고 화는 뭐 햇빛이고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물 자체에서도 뿌리에서부터 수생목이 돼서 이 목이 올라가고 목생화가 돼서 꽃이 되고 물론 이것도 개체화되면은 꽃이지만 이 전체가 나무의 활동인 거죠. 이 전체가 나무라고 말했지만 생명의 활동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이 활동 안에 있다. 그래서 목이 화로 된다라는 거는 아침에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일어나서 활동하게 되는 기운이 결국에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반은 어디서 오냐? 수로부터 온다.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휴식이에요, 이건.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 내부의 에너지를 채우는 활동들. 그래서 에너지가 변환되는 걸로 보셔야지 이거를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물로서 보시면 나중에 통변하는데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정시켜서 보셔도 네,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통변이 잘 안 돼요. 고정시켜서 보면. 왜 그런지. 이걸 괜히 짓네.
네. 만약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목이 있는데 수하고 목 중에서 목이 조금 더 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조금 더 세요. 속도 목이 만약에 수가 하나도 없는 것과 수가 좀 있으면서 목이 작용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수가 없다면 목의 추진력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수가 적절하게 있으면 목의 활동력을 뒤에서 좀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목이 활동을 할 때 이 수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양분이 되죠. 목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걸음, 자양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이 수보다 약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디기를. 그렇죠. 네. 목이 자라나야 되는데 지나치게 밖에서 요구되는 게 주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걸음이라고 하면 이게 새싹의 걸음이라고 하면 새싹에다가 아무리 걸음을 준다고 해도 이 새싹이 잘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충분하지가 않고 본인이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영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이 약한데 수가 왕한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금목이 와서 쳐주면 되겠다. 금이 온다면 수가 더 왕해지고 이럴 때는 화 또는 토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목이 화를 본다라는 거는 목에서 화로 간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흡수해서 내가 앞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토를 본다라는 거는 내가 결과를 인식해서 내 기반을 가지고 지지 기반을 가지고 정보를 흡수하겠다. 토라는 거는 다른 글자에도 마찬가지지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특히 목한테는 토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인지하고 있는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수를 인지하겠다. 이렇게 됩니다.